뉴욕 증시의 급락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에 국내 증시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해서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과연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감을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늘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팀의 이순영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4%가량 폭락했었던 네. 국내 증시는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 이 코스피 지수는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 2160선을 회복했습니다. 1.51% 오른 2161.8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 코스닥 역시 3%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양시장이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700원어치 순매수를 보이는 등 오늘 시장은 어제 공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반등은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 네. 한국거래소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글로벌 동향과 또 시장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또 아시아 증시 등이 동반 하락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네. 특히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네. 어제 이 유로존 코스피 지수가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 이탈리아 디폴트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었던 2011년 11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려감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네. 금융당국은 이번 증시 급락에 대해서 미국 증시의 급락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전망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실물 경제 둔화 우려, 또 미증시를 이끌었던 IT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실적 전망 등이 겹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직 미 증시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은 만큼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이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네.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의 네. 변화에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채권, 주식, 외환시장 추이와 외국인의 자금 유출입, 또 글로벌 자금 이동 등 시장 동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적 밀접하게 연계된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한은과 또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 공유를 강화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부분의 리스크는 없는지 점검해서 향후 발생할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인데요. 시장성 부채와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이들의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의 대내외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며 충분한 정책적 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희망을 걸어볼 만한 모멘텀은 없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네, 대외 변수에 의한 폭락이 나왔지만 한국의 신용도나 아니면 실적 이런 것 등 국내 경기 펀더멘탈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네.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이런 면을 보면 오히려 지금이 약간의 과매도 국면일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느냐. 따라서 추가적인 그 폭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적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이 국내 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 변수들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의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기술주들이 그동안에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꺾일 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시장 역시 이 같은 악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주가가 2,000에서 940까지 반토막 났는데 그때 주가 반토막이 정당화될 정도로 한국 경제가 심각한 모순이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탈이 나고 하니까 그냥 외국인 팔고 나가고 한국이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이 그동안 한 10년 강세장이 전개가 됐고 또 기술주들 중 좀 많이 올랐는데 미국 쪽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이 큰 흐름에서 만약 시장이 꺾인다 그러면 한국도 좀 비슷하게 거기서 이제 자유롭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라는 게 네, 현 시장의 어려움을 금융당국은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지금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영 기자였습니다.